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유가와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제약바이오, 엔터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의 64%가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문가의 10%만 기준금리 인하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펩트론이 미국 일라이릴리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의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한편 비만약 위고비의 국내 출시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국내 조선 관련주와 선박엔진 관련주에 희비가 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하방 압력이 있는 반면 선박엔진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한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이랑 국채 금리 상승으로 하락세로 마감했거든요. 네. 오늘 국내 시장 아쉽지만 좀 이어받아서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방향성들은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상 오히려 경기가 좋다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다. 괜히 금리 인하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방 랠리의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일시적인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돼서 오늘 약세를 보이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화끈하게 어떤 상승을 좀 했는데 상승에 대한 수그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이제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은 현재 이 박스권 하단선에서 가려서 이 상방향을 돌파를 하려는 2,700이 언제 이제 돌파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이거는 완벽하게 쌍바닥을 보이고 코스피는 여기서 많이 빠졌는데 코스닥은 횡보를 하면서 계속 버텨주고 있다. 힘이 이제 더 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 증시는 굉장히 못 나가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는 뭐 거의 3년 전에 신고가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3년의 고점 이 아니라 바닥을 탈출하느냐 마느냐 하는 약간의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카드가 나왔죠.
중국에 대한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나왔는데 지금 연휴를 마치고 오늘 이제 개장을 했는데 현재 장중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마치 이제 개별주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중국 상해 종합 지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납니다. 이 전체 이제 시장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10년만 한 번씩 큰 어떤 사이클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2025년, 2005년, 그다음에 2015년, 그다음에 2025년, 2025년은 내년인데 벌써 이제 10월 11월, 12월은 마지막 4분기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서 선행적으로 3개월 전부터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이클들이 이 정도까지만 반복이 되더라도 아니면은 이 정도보다 더 절반이라도 반등이 되더라도 상당 부분 또는 쌍봉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를 잘 보자. 이렇게 경기 부양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마지막 카드 부분들이 증시에 대한 부양이 거의 포커스를 맞추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흐름들 중요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들은 굉장히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고 당장 주식시장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력 종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은 보시면은 펩토론을 비롯해서 오늘 대부분 제약 바이오 쪽의 강세 부분들이 이제 거의 두드러졌는데 삭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의 강세 부분들이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약간 이 비만 치료제 이제 대장주는 역시 이제 펩토론이 좀 해당이 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대화제약 최근에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항암제인데 먹는 항암제 쪽 부분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펩트론과 유사한 방식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제2의 펩트론 꿈꾸는 인벤티지랩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붙이는 뭐 비만 치료제, 라파스, 뭐 대온제약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하나 뭐 차트를 보면은 대화제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경구형 파티클 현재 파클리탁셀 부분들 부분에 대한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국가 정책 개발 주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늘 크게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제약을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상한가 뒤에 3일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보였기 때문에 최소한 뭐 2, 3일 출렁거리는 이런 추세를 타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교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제약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이제 적중을 좀 했죠. 색타주 쪽에서 제2의 펩트론을 꿈꾸는 인벤티지랩 부분들을 보도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랩도 지금 시총도 굉장히 가볍고요.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단 부딪혀서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상당히 좋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벤티지에 꼭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섹터 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LK 삼양도 제가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섹터주 쪽에서 보면은 전기차 화재 방지 또 전기차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LK 삼양 같은 경우는 AR 글래스 쪽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기차 관련된 뭐 이슈로도 이제 부상이 좀 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LK 삼양을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K 삼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 세아 메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섹터주 쪽으로 보면은 전기차 쪽에 좀 해당이 되네요. 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은 물론 전기차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로보택시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유럽 관세 부분이 있죠. 중국차에 대한 관세 최대 40%대까지 이제 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는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이 부분을 탑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기존까지는 뭐 소형 원형 배터리, 각형, 현재 파우치 셀 이런 것들은 이 2차 전지 회사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냥 납품하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에서 이런 4680이라는 표준화된 배터리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배터리 캔 안에 넣을 수 있는 이 소재를 여러 가지 또 부품사에서 어떤 납품사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값과 을이 약간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또는 차량 경량화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알맥, 세아 메카닉스, 나라 M&D 그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나 또 자동차 부품주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이 좀 시세를 좀 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세아 메카닉스 뭐 보시면은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 종목이죠. 어제 오늘 연달아 올라갔던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라 M&D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약간 가볍다는 뭐 단점들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약간 무겁고 묵직한 종목 만약에 이제 원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한 1조 6천억 약간 무겁고 안정적인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종목으로 보더라도 오늘 대부분 이쪽 그 관련된 2차 전지 쪽에 그 4680 배터리팩,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종목 일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위 종목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이 오늘은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론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클론 종목을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2의 HLB를 꿈꾸는 에클론 이렇게 나왔죠. 자, HLB 부분들이 처음으로 퍼스트 신약
부분 우리나라에서 임상에 통과된 신약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는데 에클론도 CLT 기술, 현재 T세포를 유전자 편집 기술하는 최초의 국내 신약이 될 수 있는 또 해외 그다음에 재발성을 억제하는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는 그런 인간화된 항체 다른 CLT는 생쥐세포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동종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 거부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클론의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뉴스가 오늘 터졌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앞으로 뭐 자주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장대 양봉인데 하루나 이틀 숨고르기 해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클론 꼭 현재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1등을 놓쳤으면은 제2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에클론이 여기에 가장 근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까지 챙겨봤으니까요. 이제는 개별 이슈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비만 치료제 관련인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고비의 국내 출시가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눈길은 SK하이닉스 쪽으로 옮겨진 듯합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하락세를 보여도 그럼에도 많은 이슈들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경기 부양에 골드만삭스가 중국 증시 최대 20% 더 오른다.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블룸버그가 현재 중국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수가 15%, 20%, 저는 한 30% 이상 오를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되는가 보수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오른다고 했는데 2차 어떤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평균보다 낮고 기업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좀 했다는 것은 극단적인 저평가에 빠졌다. 경기 부양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와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좀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중국 국적 홍성그룹은 워낙 유명하니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피델릭스라는 종목. 반도체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왜 피델릭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냐 하면은 팹리섭체 중에서 디램과 프레쉬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 반도체와 가장 유사한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2000년도에 초에 현재 제주 반도체나 피델릭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 도태되어 있고 살아남은 기업이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 딱 두 개가 좀 있었죠. 그런 측면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 옛날에 펜텍도 있었고 LG도 있었고 삼성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죠. 다 없어지고
LG하고 삼성이 남았다가 마지막에 LG가 없어졌죠. 삼성 유일이란 독식 체계를 갖춰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그 기술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상한가 특징적인 시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조정을 보이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숨어 있는 중국 관련된 부분들 피델릭스 약간 틈새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시총이 이제 많이 적어서 조금 제가 힘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는 가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적의 비만약 그런데 가격 뭐 이런 부분인데 사주 부분에 37만 원 비급여 약재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자 부담까지 했을 때는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가죠. 한 7, 80만 원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논란이 좀 많이 있지만은 어차피 이제 시장 초기에 있던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점점점 뭐 싸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급여에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비만 치료제가 어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장주는 이제 페트론입니다. 페트론. 그래서 기존에 그 현재 기술 이전 계약까지 좀 했기 때문에 장기 주사 약물 주사형 이게 한 달 또는 석 달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가능성들 한번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행보하다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조정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대장주 페트론이나 현재 요거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펩타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과 유사한 나이백 뭐 이런 쪽의 유사한 종목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발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2위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 현대차, 기아차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이거는 한 뭐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기차 부분들이 오늘도 뭐 4680 배터리 이쪽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또 10월 10일이 되면은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하루 지난 뉴스라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45% 최종 관세 그런 부분이 좀 있죠. BYD는 좀 낮아지는 부분인데 아무튼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테슬라는 중국에서 만드는 어떤 그런 자동차입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반사이익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에 이제 LK 삼양이라는 종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AR 글래스도 포함이 되지만은 현재 이 자율주행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머신 비전은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런 장비 쪽으로도 진출을 하는 다방면에 보면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에 어떤 LK 삼양 렌즈 부분에서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뉴페이스 종목이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은 잘 지켜보자 하면서 종목 발굴에 대해서 LK 삼양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물론 에어를 글리스 포함이고요. 그래서 대장주는 이제 LK 삼양
어떤 뉴페이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SK하고 삼성에 대한 엇갈리는 행보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단독 해가지고 현재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HBM의 생산료율이 삼성보다 8.8배 높다 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세미나에서 딱 공개가 좀 되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막 웅성웅성을 했죠. 디램 본딩 시간이 벌써 SK하이닉스 공법하고 타 공법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시간도 8배나 차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게임이 안 된다. 공법을 바꾸지 않고 또는 SK하이닉스의 MR, MUF의 공법을 능가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의 톱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디램에 대한 어떤 성장 속도는 매우 서서히 완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GPU에 대한 어떤 성장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 디램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게 HBM이 좀 되죠. 결국은 양자 컴퓨터나 다른 체계로 바뀌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전기도 많이 먹고 돈 먹는 하마지만은 HBM밖에 없다. 그리고 발주를 할 때는 1등한테는 물량이 많이 주고 이익도 많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적게 주고 물량도 적게 주고 3등한테는 아예 이익을 거의 안 가져가게끔 또 물량을 아주 적게 주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길들이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 수주하더라도 물량도 적고 이익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희비가 엇갈리는 영원한 1등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삼성 신하고 흔들리는데 뭐 다음에 뭐 CXL이라든가 HBM, PIM 나왔을 때 또 삼성의 독주가 또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SK하이닉스 시간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많은 예. 분들이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예.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그 삼성만 나홀로 겨울이고요. 나머지는 호황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삼성의 이익이고 반도체는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제가 이제 패키징이 어떻게 후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인 거 한번 다뤘었고요. 그다음에 이 검사 쪽에 대해서 다루었었던 건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패키징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미사일 한계로 후공정이 중요한 건데 전공정의 과정이 미세열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세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단위 증착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원자단위 안에 코어까지 양자까지 가야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죠. 기술 기반도 없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 한계가 2030년 뭐 1나노까지 뭐 되죠.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거의 기술로 불가능하고 그 기술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패키징,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이걸 전공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이 거의 떡상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키징이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패키징 포장은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포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이라 해서 틀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이렇게 미리서 됐던 금속 어떤 그 현재 부품 이걸로 하는 리드 프레임이란 옛날 방식에 좀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와이어 본드라 해서 금선, 은선, 구리선으로 납땜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 부분이 있습니다. 칩 전용 현재 PCB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칩 단위로 할 수 있는 메인 기판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고 플립칩 패키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립칩 패키지. 플립칩 패키지의 대표적 플립칩은 이게 순수한 영어의 의미로 이렇게 180도 엎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립칩이 이렇게 180도 엎어진 건데 이렇게 이 볼이 있습니다. 볼로 연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칩도 마찬가지. 현재 칩과 메인 기판 사이에도 이런 썰도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와이어 대신에 볼로 연결한다. 얇은 금속성 대신에 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 연결거리가 짧잖아요. 전기적 저항도 적고 길이도 적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가 오갈 수 있다. 그래서 플립칩이 이제 대세라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프레임의 구조는 알다시피 이런 몰드, 반도체 칩이 있고 몰드 있고 이렇게 미리서 틀 프레임 짜서 이렇게 하는 거 옛날 방식입니다. 그러죠? 약간의 뭐 진해 다리 같이 생긴 옛날 방식의 뭐 64D램 뭐 했을 때 뭐 이건희 시대 때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그런 부분의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쓰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이 아닌 거는 첨단화 미세화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와이어 패키지. 그대로 마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 궁금증 있죠. 아니 왜 위쪽에서 이렇게 와이어를 걸까? 제가 이제 반도체 칩 이야기를 했죠. 아래쪽에 뭐라고요? 아래쪽에 대부분 셀을 배치하게 되고 커패시터를 배치하고 위에 전기 배선을 했죠. 전기 배선이 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배선을 쉽게 이제 설계를 해서 이쪽에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기판하고는 딱 붙이죠. 본드로 붙이죠. 자, 그렇게 본드로 붙이고 와이어도 붙이고 그래서 와이어 본드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대표적으로 차지하고 좀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붙이느냐 최신 공법이죠. 현재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좀 발전이 됐을 때 이 볼만 가지고 했을 때는 칩하고 와이어로 연결이 되고 이 기판하고 메인 기판 사이에만 이 볼로만 연결이 됐죠. 근데 플립칩은 제가 이야기했죠. 이걸 칩을 뒤집어서 볼로에서 연결하고 서브스트레이트도 기판하고 메인 기판에서도 더 큰 볼로 연결합니다. 더 큰 볼로 연결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플립칩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거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전기적 저항도 현재 적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플립칩 뒤집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칩이 현재 대세가 되고 있고 다만 BGA 방식은 현재 이 숄더볼을 이제 BGA 방식으로 합니다.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뜻의 개념이기 때문에 BGA는 현재 볼로 연결하는 거다. 앞에 플립칩, FC는 이 칩을 뒤집는 거다.
안에도 이제 이 볼로 연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80도 돌려서 배치하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가 배선이 깔리기 때문에 이거를 칩을 뒤집어서 여기서 바로 볼로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정리하자면은 이겁니다. 현재 다이를 현재 와이어 대신에 플립 칩으로 연결하는데 이 적은 거, 그러니까 약간 셜더볼보다 적은 거, 보통 이제 범프라 하고 큰 거를 이제 셜더볼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하고 현재 칩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기판, 칩용 기판 사이를 범프로 연결하고 이 사이하고 메인 기판은 좀 더 큰 셜더볼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리지널 정의가 된다. 그래서 플립칩은 두 개가 있다. 적게는 범프, 그다음에 숄더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립칩이 3D 이렇게 올리는 개념 나중에 배울 텐데요. 현재 요 윗단계를 칩을 여러 개 쌓는 로 옮기는 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배울 건데 플립칩 방식을 응용해서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음에 좀 하기로 좀 하고요. 그래서 플립칩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플립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FC, CSP, 칩 스케일 패키징, 칩하고 다이 밑에 칩 전용 다이하고 이 기판하고 똑같은 사이즈를 CSP라 하고 FC BGA 방식은 뭐냐면은 칩이 있는데 칩보다 훨씬 큰 기판 이게 이제 반도체죠. 메인 기판 따로 있습니다. 요것을 FC BGA 방식으로 하는데 CSP나 BGA 방식이 현재 차량용 반도체나 또는 현재 그 모바일 칩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또는 FC BGA 방식을 수혜주로 떠올라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립칩은 모양은 현재 이 요거 칩 뒷면이죠. 셜더볼이 이렇게 볼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부분이 좀 되는 거고 칩하고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FC BGA 방식은 칩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렇죠. 칩하고 거의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볼 형태, 뒷면 볼 형태가 박어져 있죠. 근데 BGA 방식은 칩은 요건데 기판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뒷면 까봤더니 이런 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찡길 때도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쉽게 되죠. 그래서 플립칩까지가 이제 1단계 발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플립칩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지금은 현재 반도체 칩과 현재 기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연결할 때 필요한 소재, 연결할 때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테마는 반도체 패키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잘 포장하는 대표적인 후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이 대표적인 후공정, 이 작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패키징,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대표 종목을 하나씩 알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해성 DS하고 MK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DS는 말대로 리드 프레임이죠.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약간 뭐 이렇게 진해발같이 생긴 거, 금속 틀에 금속발같이 생긴 거, 이것이 오리지널 방식인 리드 프레임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용 관련된 부품, 서브스트레이트 제작 뭐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해성 DS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낙폭화대가 좀 되고 있죠.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이 리드 프레임 방식과 와이어 현재 와이어 본드 방식, 그다음에 플립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와이어 금속선을 누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금선, 음선, 구리선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가 MK전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딩 와이어에 관련된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금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금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이렇게 오해하신 분도 좀 있습니다. 도시광산 물론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직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15,000원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반토막 났고 쌍바닥에서 이제 다시 올라주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은 첨단 방식이 아닌 와이어 방식에서도 많이 부품이 소외가 될 거다 하는 점에서 MK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 기업들이 또 어떤 분야에서 잘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듣고 나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해성 DS는요, 차량용 반도체와 DDR 관련주로 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MK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부품을 생산 중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이제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은 이 두 기업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네, MK전자입니다. 네. 자, MK전자를 고른 이유는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부엔텍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 중국법인, MK 중국법인도 있고 한국토지신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한국토지신탁은 부동산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최근에 현재 STO 토큰형 증권 할 때 미술품 부동산이 핵심으로 떠올라주고 있죠. 성장성은 높기 때문에 MK전자가 조금 더 밸류가 뛰어나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야기했을 때 와이어 본드를 했을 때 실버 와이어, 골드 와이어, 현재 구리 와이어, 그다음에 현재 금속이 코팅된 실버 와이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셜더볼도 뭐 새롭게 이제 현재 뭐 진출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NK전자가 좀 더 우수하지 않겠냐 생각이 돼서 오늘의 선택지는 NK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MK전자였습니다. 패키징에 필요한 다양한 금속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장이 약간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자, 이런 때 저에게 어떤 종목으로 힘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플립칩의 셜로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부분들은 플립칩 방식의 최대 수혜주. 여기 이제 재료를 납품하는 것이 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키징 셜더볼을 제조하는 플립칩에 제조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자회사들을 가누기 때문에 자회사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셜더볼 관련된 수직계를 완성을 했고 또 국산화를 좀 이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배 구조를 보면은 현재 덕산그룹이 좀 많이 있죠. 덕산테코피아도 있고요. 덕산테코피아 자회사 세븐킹에너지.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덕산 하이메탈에 관련된 건데 덕산 하이메탈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덕산 네오룩스, DS 네코어스, 뭐 이 방산 업체, 뭐 덕산 SG 많이 있습니다. DS 미얀마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계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회사 덕산 자회사 네오룩스는 오일 리드 유기재료 이 안에
공통층의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OLED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자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놀아는 겁니다. 자회사에 DS 미얀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숄더볼을 만드는 이 소재가 주석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수직계라를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자회사는 DS 네코어스. 요거는 이 방산 부품주 관련된 뭐 그런 쪽에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방산 기술에 대한 특화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패스를 하고요.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업인 이 숄더볼에 대한 제조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PCB 기판 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숄더볼.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범프라고 이야기했죠. 이 관련된 각종 각기 다른 부분들. 그다음에 요걸 붙이는 숄더 페이스트 그런 약간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생산 재료를 완벽하게 생산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좋다. 그리고 주석에다 뭐 코팅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생산을 좀 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플립칩 방식으로는 이런 숄더볼, 범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순수한 구리에다 코팅된 그런 부분들도 현재 다 생산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부분들이 약간 대장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8,600원짜리가 쌍봉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반토막이 났고 쌍바닥 찍고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아직 시세가 전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수가는 오늘 뭐 종가가 되고 손절가는 4,500원, 현재 목표가는 한 7,500원 정도, 좀 높게 잡았습니다. 네, 7,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매수가는 금일 종가,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아쉽지만 양시장 파란불인데요. 저희가 어떤 전략 취해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의 현재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 악재가 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이 뭐 적자로 돌아서진 않았잖아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적었다. 뭐 이런 부분인데
SK하이닉스 또 실적 발표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한번 잘 주목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바이오는 한동안 계속해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해외 뭐 바이오 전시 어떤 일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모니로 중국 비만 치료제,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반도체 패키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